자, 벌써 50분이 됐네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가위바위보 게임 앱 화면 설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화면 설계를 하시려면요. 여기, 그, 화면에 너무 뭐가 많이 들어가서요. 자,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일단 수평 배치가 3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레이블과 이미지를 수평으로 3줄 먼저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수평 배치에서요 레이블 10개를 집어넣을 건데, 레이블 10개가 되게 많거든. 게임의 제목도 레이블로 사용할 거고, 또 라운드, 그리고 점수, 승패 메시지 이런 걸 전부 다 레이블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은 지금 수평 배치 3개를 그 밑에다가 레이블 10개를 넣는 게 아니고, 위에도 넣고 중간에 넣고 아래도 넣고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레이블 사용하거든요. 레이블 10개가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수평 배치는 또 1개가 필요해요. 요거는 버튼을 수평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그 가위바위보 버튼 있지? 그거 할 때 수평 배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버튼 4개는 이 수평 배치 안에요. 버튼 4개를 넣을 거예요. 그 가위바위보 다시 하기 버튼 이렇게 넣을 거니까 일단 이렇게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자, 프로젝트 이름은 가위 게임 01이라는 이름으로 할 거고요. 스크린 1의 제목은 가위바위보라고 해서요. 이 스크린 딱 나오면 여기 위쪽에 가위바위보라고 나올 수 있게끔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파일 4개를 미리 미디어에다가 눌러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4개 블랭크, 페이퍼, 락, 시더스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용 레이블 컴포넌트 배치하고 수정하기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직접 화면 설계할 건데요. 먼저 제목을 써야 되겠지, 메뉴에. 제목이 가장 먼저 들어가겠죠? 제목은 뭐였어요? 가위바위보라는 제목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는 레이블을 사용할 거고요. 이름은 제목 레이블. 레이블이 이제 많아서 제목을 잘 우리 그 컴포넌트의 제목들을 여러분이 잘 써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제목 레이블이라고 써주고요. 배경색은 주황, 글꼴 굵게 활성화, 그다음에 글꼴 크기, 이제 이거 글꼴 굵게 해준다는 거예요. 활성화는 크기는 30포인트 정도로, 그리고 넓이는 부분 요소에 맞추기, 텍스트는 가위바위보라고 써주고요.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주황색으로 30포인트야, 요게. 그리고 가운데로 굵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가위바위보 밑에 요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평 배치 안에 얘가 3개가 들어가. 지금 여기 보시면 수평 배치 1개, 여기가 수평 배치 1이고요. 여기가 수평 배치 2고요. 여기가 수평 배치 3입니다. 그래서 1에도 요거 3개가 들어가요. 레이블이야. 이건 전부 다 앱 레이블, 라운드 레이블, 나 레이블 이렇게 해서 3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그냥 앱이라고 써주고 라운드라고 써주고 나라고 써주는 것밖에 없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첫 번째 수평 배치는 그냥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2개는요. 그냥 입력하고 더 이상 뭐 만질 필요가 없어. 여기까지 끝이고요. 그 다음 수평 배치 2,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수평 배치 2에다가는요. 자, 요거는 이제, 앱 레이블과 라운드 레이블과, 그리고 나 레이블에다가 어떻게 넣을 건지. 전부 다 그 글꼴은 20포인트로 했어요. 20포인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20포인트.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기 이제 이미지를 양쪽에 2개 넣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는 숫자 0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한번 보면은요, 요 부분이에요. 수평 배치 2에 나오는 부분. 여기는 앱 선택이 있고요. 요것도 레이블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라운드 숫자 레이블이라고 해서 텍스트 상자로, 아, 그냥 레이블로 넣어줘야 돼요. 요것도. 요거 2개는 이미지고, 이미지, 이미지. 이건 레이블이에요. 그래서 지금 총 레이블이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나오고 있어요. 10개가 필요한데, 일단 여기까지 레이블이고요. 이미지 2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왼쪽 이미지, 오른쪽 이미지 있는데요. 요거는 앱이 선택한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고요. 나에는 내가 선택한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야. 가위바위보 3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요. 맨 처음에는 여기에 네모난 그냥 노란색, 바탕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수평 배치 2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평 배치 3번 한번 볼게요. 3번. 자, 수평 배치 3번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평 배치 2번에 해당하는 이미지 높이는 80픽셀로 맞춰줬고요. 요거. 그 다음에 이미지는 blank.png. 요거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80픽셀에 blank.png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뭐 부모요소에 맞추기 해줬고요. 이제 중간에는 레이블 들어가고 글꼴이 25, 어,
픽셀이고요. 높이는 80픽셀. 똑같이 위에 거랑 맞췄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점수를 낼 수 있는 레이블 컴포넌트 배치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미지가 가위 이미지가 나왔고 여기 바위 이미지가 나왔어. 그럼 이제 점수를 표시해야 되겠죠, 여기. 그리고 이제 얘가 누가 이겼는지를 이제 여기다가 표시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위랑 바위면 얘가 이겼지. 그럼 여기에 점수는 몇 점이야? 여기 얘가 1점이 되겠죠? 얘는 0점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둘 중에 비교해서 큰 쪽에 숫자를 원래 있던 숫자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수라는 건 변하지 않아. 그냥 점수가 계속 표시가 돼. 그래서 오른쪽 점수, 왼쪽 점수를 보여주는 점수라고 해서 가운데 요거는 레이블로, 이거 레이블로 해주고요. 다 레이블이에요. 이것도 레이블, 이것도 레이블이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개 했잖아요. 여섯, 일곱, 8개네요. 자, 이렇게 해서 레이블로 쭉 다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레이블에 글꼴 크기는 30포인트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레이블의 텍스트는 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처음에 가운데가 아니네. 왼쪽하고 오른쪽 0 해줘야 되겠지. 요거 보고 제가 잘못 말했는데 텍스트는 가운데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처음 텍스트는 두 개 다 0이라고 표시해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도 0, 오른쪽도 0으로 표시돼 있죠.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승패라는 요 레이블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여기 이겼는지 졌는지를 텍스트로 보여주는 그런 승패 레이블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승패 레이블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그 노란색으로 일단 배경색 해주고요. 초기에는 승패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둘 중에 내가 이기면 이겼습니다. 졌으면 졌습니다. 비기면 비겼습니다. 라고 여기에 이 부분에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밑에 가위바위보를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지? 그게 이제 안내 레이블이에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좀 작게 조그맣게 가위바위보를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에서 가위바위보를 선택하세요. 라고 하면 좋겠지. 아래 이미지에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선택하세요.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아무거나 버튼, 이거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가위 버튼, 바위 버튼, 보 버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하기 버튼, 이렇게 총 버튼이 4개가 들어가고요. 이 버튼은 이제 여러분이 클릭하면 이 위에, 얘를 선택하면 여기 위에 이 버튼이 들어갈 수 있게끔 코딩을 해줘야 돼요. 굉장히 많이 어렵죠? 잘 보셔야 돼요.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저도 되게 많이 헷갈리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화면 설계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코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화면 설명 제가 쭉 해드렸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저랑 같이 한번 처음부터 다시 화면 설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새로 만들기, 가위, G는 대문자로 쓸게요. GAWI, 가위, 게임, GAME. 가위 게임으로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는요, 가위바위보, 게임이라고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제목, 그 스크린 1의 레이블, 스크린 설명, 가위바위보, 게임입니다. 라고 설명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배경색을 좀 넣어주시고 싶다라고 하면 배경색을 넣어줘도 돼요. 배경색, 아니, 강조색 아니고요. 배경색 들어가서요. 조금 연한 걸로. 아예 흰색 말고요. 살짝 뭐 다른 색으로 살짝 넣어주셔도 돼요. 파란 계열로 이제 이번에 한번 넣어볼까요? 제가 너무 초록 계열만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파란 계열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배경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에 제목에다가 가위보 게임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되셨죠? 그러면 맨 처음에 할 일은 레이블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레이블. 자, 레이블 이름은 제목 레이블이라고 해볼게요. 제목 레이블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가위바위보 게임이라고 텍스트는 써주고요. 자, 가위바위보 게임이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자, 넓이는요. 넓이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가운데 정렬해 주세요. 가운데 정렬해 주고요. 가위바위보 게임 하고요. 요거 배경색이 있어요. 주황색으로 했었잖아. 배경색 주황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껍게 굵게로 활성화시켜 주세요. 가위바위보 게임 되셨나요? 첫 번째 레이블 완성했어요. 제목 레이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평 배치를 넣고 거기에 게임, 그 다음에 라운드, 앱이라는 글자 세 개를 넣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수평 배치 먼저 하나 집어넣고요. 여기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레이블 세 개 넣을 겁니다. 첫 번째 레이블, 두 번째 레이블, 세 번째 레이블 넣고요. 전체 텍스트들은요, 전부 다 20으로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20, 일단 이름을 정해볼게요. 왼쪽은 이름을, 게임 레이블이라고 써볼게요. 게임 레이블. 그리고 여기 텍스트도 게임, 아니 앱이라고 써야겠지. 게임 레이블인데 앱 레이블이라고 해야 되죠? 앱 레이블. 헷갈리네요. 벌써부터? 레이블. 앱 레이블. 너무 한 글자라서 조금 너무 작네요.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라운드라고 써주세요. 라운드 레이블, 라운드 레이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텍스트는요, ROUND라고 영어로 써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레이블은 나 레이블이라고 해볼게요. 나 레이블. 그리고 여기서는 텍스트는 나라고 해보겠습니다. 앱 라운드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넓이는요, 이 수평 배치의 넓이도 자동으로 하지 말고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레이블도 부모 요소에 맞추기. 또, 다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텍스트는 가운데 정렬 해주는 게 좋겠죠? 가운데 정렬. 그리고 텍스트의 크기는 20포인트예요. 이걸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제가 따로따로 했네요. 20포인트 가운데 정렬, 그다음 굵게 체크해 주시고요. 라운드도 20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 가운데 정렬, 부모요소 맞추기.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20포인트, 굵게, 그 다음에 가운데, 부모요소에 맞추기, 가운데 정렬. 텍스트는 나,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에 그 수평 배치에 해당하는 거 완료했습니다. 자, 제가 조금 기다려 드릴게요. 천천히 요거 완료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전부 다 레이블밖에 없잖아. 그쵸? 근데 세 번째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수평 배치 하나 넣을게요. 수평 배치 하나 넣으시고요. 여기에는 왼쪽과 오른쪽엔 이미지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두 개에다가 가운데는 레이블을 넣을 거니까 이미지 한 개, 그 다음에 레이블 한 개, 그 다음에 또 이미지 한 개, 이렇게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 수평 배치는 높이를요, 80으로 할 거예요. 80 픽셀.
아까 이미지 전체를 80으로 맞췄었잖아. 그래서 80으로 할 거고요. 이미지 이제 넣을 거였는데 이미지를 여기 미디어에서 미리 올렸어야 되는데요. 지금 올릴게요. 파일 선택해서요. 가위도 다 올리면 됩니다. 블랭크 올리고 또 가위 또 자, 이제 올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빈 거를 올려줘야 돼서요. 여기에 소스. 이제 일단 높이는요. 80으로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넓이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진 눌러서 블랭크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은 전부 다 그 넓이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레이블, 두 번째 레이블도 높이는 80, 그 다음에 넓이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그리고 레이블의 크기는요, 30 정도로 해주세요. 그리고 굵게. 여기에 이제 그 0이라고 먼저 표시해 주는 거야, 0. 0이라고 표시해 주고요. 가운데에 표시해 주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도 마찬가지로요. 높이는 80픽셀, 넓이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사진은 블랭크. 이렇게.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왼쪽하고 오른쪽은요, 똑같아요. 그래서 높이는 80픽셀, 넓이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그리고 사진은 블랭크.png, 그리고, 네, 끝. 이렇게. 사진 크기를 맞추기 하면요, 그 넓이, 부모 요소에 맞춘 그 넓이에 꽉 차게 맞춰지는 건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조금 작게 나오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수평 배치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 다 했어요. 자, 이미지, 요거,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네요. 이름. 첫 번째 이미지는요, 앱 선택. 이름은 앱 선택. 선택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이미지는 나 선택. 나 선택. 이미지고요. 가운데는 뭐예요? 몇 나오는지 라운드를 표시해 주는 거지? 라운드 표시 레이블이라고 해봅시다. 라운드 표시 레이블. 이제 라운드 표시 레이블에 한 번씩 실행될 때마다 내가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라운드가 1라운드, 2라운드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이겼습니다, 졌습니다. 점수가 올라간 후에는 라운드가 또 하나씩 올라간다는 거. 내가 어떤 이미지 선택하는 그 순간에 라운드가 올라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수평 배치 끝났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수평 배치 들어갈 거지요. 세 번째 수평 배치에는 이제 점수와, 그리고 진짜 앱 점수와 내 점수가 나오니까, 자, 요거는 높이를 60픽셀로 할 거예요. 자, 세 번째 수평 배치 하나 넣어 주시고요. 자, 여기 또 총 레이블이 3개가 들어갈 거예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레이블 하나, 둘, 3개 넣으시고요. 아이고, 넣고요. 요거 높이가 60이니까 일단 수평 배치 3 하고요. 높이 60픽셀로 맞춰주시고요. 나머지에 있는 여기 안에 있는 아이들도 전부 다 60픽셀을 맞춰야 돼. 그래서 첫 번째도 60. 그다음에 60으로 맞춰주면 안 되겠네요. 여기 밑에가 조금
그래도 그렇게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그 글씨를 한 25 정도로 해볼게요. 자, 왼쪽과 오른쪽은 아직 이제 처음에 점수가 없으니까 처음엔 0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레이블 1도 0, 레이블 3도 0으로 먼저 표시해 주고요. 일단 레이블 1부터 할게요. 글꼴은 25포인트 정도로, 그리고 굵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넓이를 부모 요소에 맞추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 레이블의 텍스트를 0으로 할 거예요. 0.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로. 네. 두 번째는 점수라고 표시가 되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는 점수라고 표시해 줄 거고,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로 표시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5로 해주시고요. 굵고 굵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수평 배치 3을요, 넓이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를 해놔야겠지? 그래야지만 이게 넓어지니까. 마지막으로 레이블 3에도 0이라고 텍스트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가운데 정리해 주시고요. 글꼴 굵게 해주시고, 크기는 25포인트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넓이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해주시면 돼요. 자, 다 맞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가 어떤 이미지가 선택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라운드 1 올라가고요. 점수에서 누가 이겼는지 앱이 이제 선택한 거에 따라서 점수 이겼으면 밑에 이겼습니다라고 이제 표시가 되면서 점수가 1점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죠? 배경색을 어두운 회색으로 좀 해야 되는데 회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배경색 어두운 회색. 너무 어둡죠? 이걸 할까요? 이것도 어두운데. 무슨 걸 할게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고, 이제 요 밑에는요, 뭘 만들어야 되냐면, 승패라는 글씨를 만들어주고, 그 부분에 승패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줄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요 레이블 1번, 2번, 3번을 바꿔줘야 돼요. 이름을 뭘 바꿔주냐면, 앱 점수, 그리고 나 점수로 바꿔줄게요. 앱 점수, 나 점수. 첫 번째는 앱 점수. 그리고 두 번째는 점수 표시. 점수 표시 레이블. 점수 표시 레이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 점수. 나 점수. 됐죠? 내 점수와 앱 점수를 보여주고, 그리고 점수 표시 레이블이라고 해서 표시해줬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긴 레이블 하나 또 추가할 거예요. 레이블 추가해서요. 이 레이블도 마찬가지로 넓이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그리고 이 레이블은요, 높이를 60픽셀로 하고요. 60픽셀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글꼴 굵게 해주시고요. 글꼴은 30포인트로 크게 해주시고요. 가운데 정렬 당연히 해줘야겠지. 그리고 여기다 뭘 써주냐면 점수는 이렇게 해줄게요. 아, 점수는이 아니구나. 승패는 이라고 해줘야겠네요. 승패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는 분홍색으로 작업을 했어요. 여기 승패는 하니까 너무 많이 남네요. 60 하지 말고 40만 할까요? 40픽셀. 40픽셀. 어? 왜 안 되죠? 아, 10. 네. 그리고 이거 배경색이 있어요. 분홍색. 네. 승패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마지막에, 그 밑에 이제 가위바위보를 선택하세요라고 레이블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요거는 진한 회색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색을 조금 회색으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한 20 정도로 하고, 20. 그리고 넓이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위, 아래 이미지에서 가위바위보를 선택하세요. 아이고,
20으로 하니까. 내가 글씨를 너무 많이 써서 그래. 20으로 하지 말고요. 한 17로 해볼게요. 네.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해줘야 되겠죠? 네. 아래 이미지에서 가위바위보를 선택하세요. 하면 되겠죠? 자, 이제 끝났어. 마지막 하면 돼요. 마지막은 우리 또 수평 배치를 넣어가지고 4개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에서 수평 배치 맨 밑에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 버튼 4개 넣을 거예요. 버튼 1개, 2개, 3개, 4개가 안 보이네요. 자, 일단 각각의 버튼을 먼저 하면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수평 배치 레이블은 넓이를 도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놓고요. 그다음 높이를 80픽셀 해야 되는데 높이는 80픽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다 안 보이죠? 우리가 위에 높이 같은 걸 많이 써서 여기 점수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이것도 40픽셀로만 할게요. 40. 승패는 이것도 높이를 네, 40픽셀 됐어요. 버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버튼에는요, 우리 이미지 넣어야 되겠지? 요거는 버튼의 오른쪽에 보면 이미지라고 속성이 있어요. 거기에 시저스, 가위, 확인, 높이, 80픽셀. 그 다음에 넓이는 부모에 맞추게 할까요? 그리고 버튼 1 텍스트는 없애주시면 됩니다. 부모에 맞추게 하지 말고 이것도 높이도 80으로 맞출까요? 넓이도? 일단 해볼게요. 좀 남을 것 같아서. 일단 그럼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버튼 2 들어가 볼게요. 버튼 2가 여기 있죠. 오른쪽에. 버튼 2 선택하시고요. 버튼 1도 버튼 1은 가위 버튼이라고 할게요. 가위 버튼. 그 다음에 버튼 2 볼게요. 버튼 2는 이미지. 그래서 이번에는 락. 바위가 락이에요. 락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높이는 80픽셀 하시고요. 넓이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버튼 위에 텍스트는 없는 걸로 네, 됐고요. 그 다음 버튼 위에 이름 바꿔야 되겠지? 바위 버튼. 그 다음에 버튼 3은 보호 버튼이라고 할게요. 보호 버튼, 그리고 오른쪽에 넓이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높이는 80픽셀. 그 다음에 이미지는 페이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튼 텍스트는 없애주시고요. 자, 마지막 4번째 버튼이요. 다시 하기 버튼이에요. 넣어주시면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로 해주시고 넓이는 부모 요소에 맞춰주시고요. 높이는 80픽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름도 다시 하기 버튼으로 할까요? 버튼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그 앱의 외관을 완성했네요. 지금 직접 보면 이렇게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거 80, 80으로 막 해줬는데요. 그게 맞기는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 다 안 보여가지고 그런데 높이를 아까 제가 80, 뭐 60으로 해줬던 부분 그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 에뮬레이터에서 보면 좀 좁게 보인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보이니까. 조금 더 넉넉하게 밑으로 쭉 내려오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외관은 완성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코딩 볼 건데요.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그래도 조금 설명 조금만 드려볼게요. 몇 개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어. 코딩이 좀 긴데, 코딩을 지금 중간에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화면 설계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것도 꽤 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코딩을 할 거니까.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제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진,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공유해 드릴게요. 자, 에뮬레이터를 한번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3개 중에서 내가 가위를 선택해요.
아직 지금 코딩을 안 해서 얘가 지금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야. 가위 버튼을 선택하잖아. 그럼 이 위에 나의 네모칸 안에 가위 버튼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버튼 클릭하면 가위 버튼을 어디다 보여주라고? 그 아까 레이블에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라는 거를 여기다 이제 해주겠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전달을 해요. 비교하는 함수에다 전달을 하거든요. 내가 선택한 거래 숫자가 1번, 2번, 3번으로 아마 전달이 될 거야. 아니면 0번, 1번, 2번으로 전달될 건데 그건 이따가 제가 한번 볼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가위, 두 번째 거는 바위, 세 번째 거는 보야. 그래서 1번이 전달되면 만약에 0, 1, 3 중에 1번이 전달된다면 가위가 전달이 되는 거야. 나는 가위를 선택해서 그러면 이제 앱이 선택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비교 함수가 비교 함수를 에다가 얘 그 사용자가 선택한 걸 전달을 하잖아요. 그럼 이 비교 함수에서는요. 앱이 선택한 거를 받아와야 돼. 그래야 앱에 선택한 걸 받아와야지만 내가 선택한 거하고 앱이 선택한 걸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앱이 선택하는 건 어떻게 받아올 거냐면 앱 선택하는 함수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기 때문에 앱 선택 함수를 호출하겠지? 비교 함수에서. 얘를 호출하잖아. 그럼 앱 선택 함수는 뭐가 있냐면 난수를 발생해서요. 그 난수가 1이면 가위를 선택했다는 거를 사진을 변경해주고 앱 선택 사진을 변경해주고 가위를 선택한 1번을 여기다 보내줘. 그럼 얘도 1번을 선택했고 얘도 1번을 선택했네요. 그럼 이제 얘가 비교하겠지. 얘도 1번, 얘도 1번입니다. 그럼 뭐라고 출력하겠어요? 비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는 둘 다 0점인 그대로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뭔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선택했을 때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이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지금 책에서 나온 거지만 저는요 이거 아래 이미지에서 가위바위보를 선택했어요. 이거를 맨 위에다가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내가 선택한 거, 앱이 선택한 거 비교해봐가지고 그 중에서 점수가 누구였는지 이겼는지 졌는지 이렇게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앱 그 화면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 부분을 맨 위로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 이 통째로, 수평 배치 통째로 올려야 되는데, 수평 배치. 요거를 이렇게. 안 올라가네. 이거는 자, 가위바위보 게임이야. 그럼 아래 이미지에서 가위바위보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내가 딱 선택했지? 그럼 얘가 여기에서 딱 나와. 그리고 나서, 얘 앱도 딱 나오겠고, 그리고 점수는 몇이고, 승패는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저는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끌어다가,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이미지 하나만 따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회색 이런 부분 있죠. 이거 끌면 전체 수평 배치가 통째로 움직여요. 이렇게 통째로 움직여서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선택한 후에 이렇게 앱 거나가 선택하는. 그리고 사실은 나도 앞에 있고 앱이 뒤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내가 선택한 거는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앱이 어떤 걸 선택했는지 이렇게 첫 번째에다 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점수 나오고 승패, 이겼는지. 사실은 승패를 먼저 나오고 점수가 나와도 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럼 조금 더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의 구조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가위 버튼을 선택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 가위 사진을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는요, 나가 선택한, 나 선택이란 레이블이에요. 나 선택 레이블. 그래서 이 나 선택 레이블에 속성이 사진 속성에다가 가위 버튼의 이미지를 넣어주면 돼. 가위 버튼 이미지, 가위 버튼 점 이미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얘 이름이 가위 버튼이거든요. 가위 버튼에 있는 이미지를 넣어준다라고 설정하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 왜 가위 버튼에 이미지냐면 여기 보시면 속성창 볼게요. 자, 가위 버튼이 요거예요. 이거 눌러보시면 이 가위 버튼, 지금 얘 이름이 가위 버튼이지 이 가위 버튼의 속성창 중에 이미지 보시죠. 이미지에 뭐가 있냐면 시저스.jpg가 있어. 그럼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 가위 버튼에, 여기 아니지. 가위 버튼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요 이미지 있지, 이거? 가위 이미지. 이렇게 생긴 거. 이거를 여기에다가 보여주겠다.
나 선택한 요 레이블의 사진 값에다가 이 이미지를 넣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바이를 선택하면 어떻겠어요? 요거 바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지정하기 나 선택의 사진 값에 바이 버튼 점 이미지를 넣어주면 되겠지. 그리고 보호 버튼을 선택하면은 나 선택의 사진 값에다가 보호 버튼 점 이미지 이렇게 넣어주면 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여기 나가 선택한 사진은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미지를 여기다가 보여주기만 하면 돼. 그게 이제 지정하기라는 블럭을 사용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요거는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그 함수 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함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앱을 선택하는 함수를 만들어줄 거야. 앱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앱이요. 앱이 어떤 걸 선택할 건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랜덤한 숫자 중에서 하나 골라. 그 숫자가 1이면 가위, 2면 바위, 3이면 볼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초이스라는 지역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요. 초이스 지역 변수를 만들어서 임의의 정수를 1부터 3까지 정수를 여기다 넣어줘. 그러면 얘가 랜덤한 수로 1이나 2나 3 중에 하나를 고를 거야. 예를 들어서 초이스 값에 이제 3이 들어왔어. 그럼 3이 골랐어요. 그럼 3을 골랐으면 3에는 가위바위보 중에 보라는 이미지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여기다가 이제 써주는 걸까 바로 앱 선택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이스 이제 임의 정수가 넣었어. 그러면은 요 반환 값이 있어요. 실행 후 결과값 반환이라는 요 블럭을 사용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결과값을 반환해 주는 거야. 왜 반환해 줘야 돼요? 이 선택한 값이 1이면 가위를 반환해 주고 2면 바위를, 3이면 볼을 반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반환값이 있는 거를 함수로 만들기 위해서 결과값 반환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 함수 블럭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결과값 반환이라고 하는 거에 초이스를 넣어줘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초이스 값을 가져와야 돼. 가져와서 이제 이 초이스의 결과가 1이면 여기에다 뭐를 해줘야 되겠어요? 가위를 보내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초이스가 1이면 가위 버튼을 넣어주고 초이스가 2이면 바위 버튼을 넣어주고 초이스가 1과 2가 두 개 다 아니야. 그럼 아니라면 보호 버튼을 넣어줘라. 이걸 해줘야겠지. 그래서 난수를 어떤 걸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진의 내용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 사진의 이미지에 가위 버튼 이미지를 넣어줄 건지 바위 버튼의 이미지를 넣어줄 건지 보호 버튼의 이미지를 넣어줄 건지를 앱 선택에서 넣어준다는 거예요. 뭐가 굉장히 많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이미지는 바꿔줘. 이거 하면 이미지는 바뀌어. 이미지는 바뀐다. 요거는 이미지 넣기예요. 이미지 넣기. 어디에? 그 우리 이미지를 보여주는 곳에 여기 보면 라운드가 있고요. 여기 이제 이미지 여기 넣어줘야 되잖아. 내 이미지는 가위 이미지가 딱 나왔어. 근데 이제 앱이 2를 선택했네. 2는 바위예요. 그럼 바위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준다고. 초이스가 만약에 1로, 랜덤한 숫자가 2로 선택이 됐으면 바위 버튼의 이미지를 여기다 보여줘요. 이게 바위야. 여기까지만 한다고 해서 이 얘네 둘이가 누가 이겼다는지를 고를 수는 없어요. 그냥 이미지만 보여주는 게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미지를 보여주고 나서요. 그 다음에 뭐를 해줘야 되냐면 이 초이스에다 값을 가위 1일 때, 숫자가 1일 때는 가위라는 값을 넣어주고요. 2일 때는 바위라는 값을 넣어주고 3일 때는 그렇지 않을 때는 보라는 값을 넣어주고 초이스에다 넣어주고 이 값을 반환을 할 거야. 그래서 만약에 가위라는 그 글자가 나왔지? 가위 나왔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서요. 이건 이제 뒤에 있을 건데 어쨌든 이렇게 넣어준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초이스 값에 반환 값에다가 초이스 값에다가 원래는 1이 들어왔는데 1이 들어온 거를 가위라는 값으로 2가 들어오면 바위라는 값으로 3이 들어오면 보라는 값으로 일단 바꿔줘요. 이걸 왜 이렇게 바꿔주냐면 이따가 이제 요거 이 가위하고 비교를 할 거야. 원래 내가 선택한 가위 내가 만약에 가위를 선택했어. 근데 얘는 바위를 선택했어.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비교할 거예요. 같으면 이게 앱이고 이게 나예요. 나는 바위, 가위는 앱은 가위를 선택했어. 그럼 누가 이겼어요? 내가 이겼지. 내가 이겼으면 이겼습니다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텍스트 비교하는 그 연산자를 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1 대신에 가위로, 2 대신에 바위로, 3 대신에 보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그런 블럭을 넣어줘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요, 요 블럭만 딱 띄워와서 여기 X 표시가 다 돼 있지? 근데 요 블럭을 그 안에다 집어넣잖아요?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이 안에다가 이 지역 변수 만든 거 안에다 넣어주면 초이스가 여기 있으니까 전부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앱 선택이라는 함수 안에 전체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앱 선택하는 함수는 뭐를 해주냐면, 앱 선택은 일단 첫 번째는 랜덤 함수를, 랜덤 수가 선택이 됩니다. 그럼 이 랜덤 수에 따라서, 이 수에 따라서 1이면 가위 이미지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값에 가위라는 반환값을 그 초이스라는 변수 안에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가위라는 어, 값을 변수에다 넣어줄게. 그리고 이 변수를 반환할 거니까 변수에다가 가위 값을 넣어주고요. 2면 바위, 3이면 보. 제 글씨가 막 날아가죠.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랜덤 수를 선택해서 그 랜덤 수가 1이냐 2이냐 3이냐에 따라서 가위냐 바위냐 보이냐를 이미지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변수 값에다가 다시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손, 손 들었다고 표시가 됐는데 뭐 할 얘기 없어요? 그래요. 자, 그렇구나. 저는 또 중요한 또 그게 있는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해주냐면 이걸 다 실행하고요. 이제 결과값을 반환을 해줘요. 결과값 반환해서 가져오기, 여기 초이스 값, 여기 이제 지정한 값 있지? 이 초이스 값이 어떤 것이 지정됐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1이 들어와서 여기 사진은 가위 버튼으로 바꿔주고, 초이스 값에다 가위를 넣기 때문에 여기서 결과값 반환해서 가위 값을 이렇게 가위라는 글자를 반환해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요. 우리가 뭐냐면, 앱 선택이라는 함수를 만든 거야. 자, 앱 선택이라는 함수는 내가, 위에서 화면으로 볼게요. 화면에서, 화면이 보일까요? 화면에서 내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 순간에 이 앱 선택도 같이 이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 함수에서 앱 선택 함수를 불러와서 앱 선택에서 이 중에 자기가 랜덤하게 만약에 이 글을 골랐다. 그러면 이제 바위에 이미지 여기다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바위라는 글씨를 반환해주는 거기까지가 앱 선택이라는 함수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할게요. 오늘 좀 제가 수업 늦어가지고 조금 길게 했는데요. 이게 좀 화면이 길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앱 선택하는 화면까지 제가 코딩 알려드렸고요. 이어서 쭉 다 알려드리고 코딩할 때는 제가 이렇게 코딩을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코딩하기 전에 이렇게 쭉 코딩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그때 좀 자세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지금 여기가 3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부터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잠깐 또 처음에 내용들 조금 더 설명하고 바로 또 이어서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 마지막 이제 금요일이면 마지막 시간이죠. 그때 또 마지막에도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한 또 재미있는 마지막 게임 하나 더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제가 또 만들 수 있는 간단한 게임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 정도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마지막 날이라 조금 더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을 배워갔으면 좋겠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금요일 날 마지막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금요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